안녕하세요. 데이터야 놀자 2020 출근길에서 생각난 데이터 토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번 발표는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예 관심만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라인웍스에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홍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4분기부터는 제가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게 될 거라서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야 놀자에서는 사실 세 번째 발표입니다. 지난 2회 동안은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데이터야 놀자 주제가 재미인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제 삶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많이 기록하고 글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을 라이프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보면 각각 제가 가계부, 그리고 수면 패턴, 그리고 읽은 책들을 좀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데이터야 놀자 주제를 들었을 때도 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를 데이터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록하는 시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이고요. 하나는 지하철을 실제로 타는 시간, 그리고 하나는 지하철을 타서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약간의 TMI지만 이사로 길어진 저의 출근길 때문인데요. 약 왕복으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이게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 시간의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지하철입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출발 지점을 입력을 하고 도착 지점을 입력을 하면 최적의 루트를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을 추천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저는 문제를 해결했고 발표를 끝내면 될까요? 실제로 2호선을 타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출근 시간에는 저 루트를 타고 가게 되면 사당역에서 줄을 서야 되고 2세대의 지하철을 눈앞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그 예상한 정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계산상으로는 좀 느리지만 그 지하철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앉아갈 수 있는 루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가 해결이 된 걸까요? 사실 문제는 애초에 2호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첫 노선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경의중앙선입니다. 혼잡도가 굉장히 높고 배차 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배차 간격이 평균적으로 약 10분 정도가 되고요. 길 때는 20분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못 맞춰서 나가면 10분 이상, 약 20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사실 퇴근하고는 다르게 출근은 저희가 의지만 있다면 그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오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선 저는 의지만 있으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가서 타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표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실은 실전입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경의중앙선은 시간에 맞추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한 지하철이고 왜곡의 악마라고까지 불려지네요. 실제로 제가 이 혼잡도를 좀 피해서 수색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가서 갈아타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약 3분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열차가 순서가 바뀌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바뀌더라고요. 자, 이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경의중앙선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이 왜 늦는지 확인해보고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실제로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은 꽤 예전부터 공공 데이터의 공개에 굉장히 공수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하철 데이터는 꽤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경의중앙선의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노선이 있고 그리고 상행선, 하행선, 그리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도 다 나누어져서 시간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간표에는 열차에 출발하는 역과 도착해야 되는 역, 그리고 각 역마다의 도착해야 되는 시간과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지하철의 경우는 서울의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홈페이지에서 API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 정보, 그리고 그걸 일괄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열차 위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API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인증키가 필요하고, 인증키를 받으려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인증키를 신청을 하면 승인이 약 워킹데이로 하루 정도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대신에 데이터를 모아줄 서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이나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은데요. 이게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약속을 못 해주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존의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에 애저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디지털 오션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들이 각각 약간씩의 공짜 기간을 제공을 합니다. 이 공짜 기간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마존 서비스라던가 네이버 서비스는 무료 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글 서비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우분투를 베이스로 해서 2개의 CPU와 4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는 머신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크롤링이나 데이터 API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주니어 때 많이 실수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주니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그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그냥 풀로 크롤링을 돌려버리면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버 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하가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모이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되는 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의 제한을 걸어줘야 됩니다. 뭐 한번 호출하고 몇 초씩 쉰다던가 이런 류의 제한을 걸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요즘에는 서비스를 너무 과하게 호출하게 되면 서버 쪽에서 밴을 해서 금지가 되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호출할 서버에서도 보면 API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회 호출 시에 1000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하루에는 1000회의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보통 한 번 호출했을 때 지하철이 1000개가 돌아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하루에 1000건만 호출해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더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경의중앙선으로 그걸 한정을 하고요. 지하철이 보통 초 단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당 호출을 한 번씩 하는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분당 1000건을 호출하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 경의중앙선의 첫 차는 5시가 시작이고요. 끝이 12시 50분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9시간 50분이 되고 이걸 분으로 다시 바꾸면 1190분이 됩니다. 앞뒤로 약 5분 정도의 버퍼를 뒀을 때 1200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차를 시작으로 해서 쭉 1000회를 호출하고 마지막 부분은 버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인증이 빨리 되지 않아서 추가로 신청한 인증키가 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2개의 인증키를 가지고 이런 회의 제한을 좀 자유롭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케줄링은 크론 탭을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API로 호출하고 파일로 저장하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요. 2개의 인증키를 나누어서 홀수분과 짝수분으로 호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 스크립트를 짜게 되는데요. 홀수분과 짝수분, 그리고 지하철이 운행하는 시간, 그리고 평일에만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호출하고 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하철명과 열차 번호, 그리고 열차의 상태, 수신 시간이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슨을 그대로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크론탭 페이지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지하철 운행 시간과 크론탭에서 작성한 시간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서 왼쪽부터 쭉 보게 되면 파일,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파일의 시간 정보와 제가 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의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저장을 해라고 했던 것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스템은 저와는 다른 시간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하철 데이터를 좀 놓쳤고요. 오른쪽을 보면 제일 왼쪽 컬럼이 그 파일 크기입니다. 거기서 0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API로 호출하면서 빈 파일이 저장되는 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의중앙선의 운행 시간표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약 14일 정도의 실제 운행 기록 데이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부터 9월 25일 금요일까지 약 18일 정도의 기간인데 중간에 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틀씩 끼기 때문에 그 4일을 빼고 나면 약 14일 정도가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열어볼까요? 우선 시간표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시간을 사용하면 좋지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표에는 보면 역마다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제 도착해야 되는 시간과 출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외 상황이 좀 있는 게 출발역에는 출발 시간만 있고요. 도착역에는 도착 시간만 있습니다. 그리고 급행은 둘 중에 하나의 시간만 갖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모두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난이도를 일단 줄이기 위해서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두 개의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더 나중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출발해야 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API에서도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합니다. 호출 결과를 보면 열차 ID가 있고 그리고 열차역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해 보면 일단 상태는 접근, 도착 그리고 출발이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 출발 시간은 데이터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접근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도착 시간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도착 시간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접근 시간으로 기록된 시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지하철을 시각화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메트라라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그 시카고와 그 근교의 지하철을 운행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제가 그 차트를 뽑아왔는데요. 보면 X축에는 시간이 있고 Y축에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른 것도 봤는데 매사추세츠 만에 있는 MBTA라는 회사입니다. 아까와 X축과 Y축이 바뀌어서 Y축이 시간이 되고 X축이 지하철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접속해서 보시면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쭉 내리면 그 해당되는 시간에 지하철이 어디 있을지 왼쪽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접속을 꼭 해보셔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라할 거는 X축에 시간을 놓고 Y축에는 지하철역을 놓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표에서 가지고 있는 열차 아이디와 API에서 가지고 있는 열차 아이디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쪽을 불러왔을 때 그냥 에러가 나버립니다. 네, 순간 정말 하지 말까 싶은 순간이 왔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제가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도 눈으로 찾아보니 사실 간단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PI 열차 아이디에서 하나의 숫자를 더하고 앞에 K라는 알파벳을 더하면 시간표 열차 아이디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코드로 해결해 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시각화에 성공했습니다. 6시 40분 문산에서 출발해서 용문으로 가는 K5019라는 열차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상한 자료가 보입니다. 벌써 지각 열차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정보가 섞여 있었네요. 오른쪽에 보면 그 날짜가 적혀 있고요. 이게 테스트를 하면서 수집할 때 같이 포함이 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선이 굉장히 뭉쳐져 있어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면 몇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노선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일정보다 좀 느려지는 것들이 있고, 오른쪽을 보면 선들이 굉장히 잘 모여 있다가 갑자기 퍼져요. 그러면 어떤 열차는 빨라지는 거고 어떤 열차는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간에서는 갑자기 변수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그래프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급행 열차입니다. 급행 열차인 경우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표에는 어쨌든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API 쪽에서는 아예 데이터를 호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타임 테이블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만 그것들이 있는데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봤는데 멋있어서 따라는 해봤습니다만 비교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네, 실제 시간표와 그 운행 정보의 차이를 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뺐고요. 그걸 초 단위로 바꾼 다음에 가장 간단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7시 38분에 문산에서 출발해서 덕소로 가는 K5033이라는 열차의 정보입니다. 보면 X축에는 지하철역이 있고요. Y축에는 그 사이 그 차이가 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 하나하나가 하나의 날의 그 차이점이고,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양수를 가지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들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음수를 가지고 있는 바들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수합해서 찾다 보니까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KTX가 범인이었는데요. 그래프 위에 떠 있는 표가 그 K5019의 시간표 시트입니다. 그걸 바로 스샷을 뜬 건데요. 보면 대곡, 능곡, 행신을 갈 때 6시 40분경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앱에서 보는 그 KTX 시간표를 보면 6시 40분에 행신에서 KTX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행신의 전 역에서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KTX가 먼저 가거나 혹은 그 시간에 맞추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 싶어서 KTX의 다음 열차의 시간도 좀 봤습니다. 거기가 7시 50분에 행신에서 출발하는 열차인데요. 7시 16분에 문산에서 출발해서 덕소로 가는 K5705 급행 열차입니다. 이것도 보면 행신의 하나역, 전역, 그러니까 급행이니까 대곡역이 되는데요. 대곡역에서 항상 일찍 도착하는데 행신에서 늦어지네요. 범인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KTX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서 늦게 오는 차들은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범인은 뒤에서 오는 급행 열차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7시 8분 문산에서 출발해서 용문으로 가는 K5027인데요. 대곡에서 능곡 사이에 그 바로 뒤에 오는 K5705 이 급행 열차와 시간표가 교차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K5705는 대곡역에서 도착을 하고 나서 출발까지 약 30초만 시간이 잡혀 있어요. 당연히 급행 열차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타기 위해서 열차를 더 붙잡고 있을 거고, 이 열차가 아마도 늦어질 겁니다.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차되는 열차가 늦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걸렀는데 같은 패턴이 다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의선인데요. 이게 경의중앙선과 경의선이 다 같은 열차로 알고 계신데, 경의선은 같은 노선을 쭉 따라오다가 가좌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신촌 그리고 서울역으로 가는 다른 노선의 열차입니다. 이 때문에 그 시트도 다른 시트를 쓰게 되고요. 이걸 찾아보니 6시 반에 문산에서 출발해서 팔당으로 가는 K5023 열차는 그 뒤에 경의선 K2501
급행 열차 때문에 백마에서 곡산 사이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7시 46분 문선에서 청량리로 가는 K5231 열차도 경의선 K2503 때문에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열차들은 사실 특별한 패턴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약 2주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래프에는 한 날짜마다 하나의 바가 생기는데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이걸 무한정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시각화 방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을 관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많은 책에서 초반에 다루고 있는 박스 플롯이라는 방식인데요. 평균이 가운데 있고 이제 25%, 75% 그리고 전반적인 그 데이터의 분포와 아웃라이어들을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균과 대략의 분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으로 계속 데이터를 열어봤는데 이걸 평균으로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역에서 그 차이의 평균을 모아서 다시 평균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전 역까지는 전반적으로 시간에 맞추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행신부터 홍대까지는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에 얘기했던 그 교차 지점이 행신 전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본 그래프처럼 한번 늦어지게 되면 사실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빨라지진 않고 극단적인 아까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간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아까 보았던 역마다의 도착 시간의 차이고요. 오른쪽은 역 간의 운행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역이 만약에 7시 30분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 역에서 7시 33분이 되면 3분을 그 운행 시간으로 두고 각각의 그 차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그 어떤 구간에서는 굉장히 느려지고 그 다른 역에서는 그걸 조금 더 따라잡고 다시 늦어지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범위는 찾았고요. 특정 역에서 도착 시간을 예상해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역의 도착 시간을 좀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언제 온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차 범위가 좀 작은 역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하철을 타는 행신역을 정했고 출근 시간 제가 타는 약 7시부터 9시까지 지나가는 열차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X축은 열차가 되고 Y축은 그 시간 차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늦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계속 늦으면 다행인데 늦다가 빨리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박스 플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몇 개, 그러니까 K5015 혹은 K5013 혹은 K5050인가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혹은 K5233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늦는데 항상 일정하게 늦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몇 정거장 전에 예측이 가능한지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 정거장 전에 도착한 시간과 제가 탈 행신역의 도착 시간의 차이입니다. 시간표상은 480초, 그러니까 약 8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늦는 차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분 전에 제가 안다고 제가 뭔가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을 늘려보겠습니다. 네, 4정거장 전과의 차이고요. 5정거장 전과의 차이입니다. 6정거장이고 7정거장 전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 10분 이상의 시간을 벌었는데 이게 정거장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측 시간이 짧아지거나, 그러니까 보면 정거장이 늘어났을 때 박스 플롯이 혹시 길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는 짧아지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약속을 잘 지키는 열차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늦는 열차들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그 역이 껴 있었을 때 좀 그래프가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이 일단 늦는 것은 대부분 타 노선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잘 계획해서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급행열차가 30초 만에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몇 정거장 전에서 예측은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잘 지키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계획해서 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 회사도 지금 코비드 때문에 원격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별로 탈 일이 없는데요. 다시 출근을 할 때는 이 분석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출근 열차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간만에 원초적으로 제가 그냥 데이터를 궁금한데 하면 그 열차를 좀 까보고 좀 그냥 계산해보고 이렇게 되게 단순한 것들로 좀 분석을 하는데 전 재미를 느꼈는데 이게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GitHub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쓸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